지난 겨울 아침 전주 한옥마을 전경입니다. 한옥 700여 채가 밀집한 국내 최대 한옥 주거지로 한 해 방문객도 1,500만 명에 이릅니다. 전주는 조선 왕조의 주역, 전주 이씨의 본향이죠. 그래서 태조 어진을 모신 경기전, 전주 이씨 시조 묘역, 고려말 이성계가 왜구를 무찌르고 축하연을 연 오목대 등 관련 유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계의 4대조 이한사가 조선 개국 160년 전 이미 전주를 떠나 함경도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성계 집안의 실질적 고향은 함경도로 바뀌게 됩니다. 전주가 조선에서 전라도의 중심이었다면 그보다 훨씬 전에 전주는 한나라의 수도였습니다. 바로 후백제, 그 주인공은 견훤입니다. 주피디는 지난 겨울 전주에서 후백제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곳은 전주 동쪽 승암산입니다. 학자들은 이곳에 후백제의 왕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간의 발굴 조사에서 성곽의 흔적과 동문, 북문, 서문터 그리고 여러 개의 건물터가 확인됐습니다. 잠시 후 가장 넓은 건물터가 나타났습니다. 1990년에 발굴됐는데 정면 22칸, 측면 3칸, 그래서 66칸 건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옛 건물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 동고산성이 후백제의 궁성이 맞다면 이 터에는 견훤이 머문 거대한 왕궁 건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견훤이 전주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운 게 지금으로부터 1000년도 더 전인 서기 900년입니다. 당시 전주의 이름은 완산주였습니다. 통일신라의 장수로 있다가 독자적으로 힘을 키워 무진주, 지금의 광주에서 군사를 일으킨 지 8년 만에 완산주에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됐습니다. 신라 땅 상주에서 태어나 혼란의 시대를 지나며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견훤. 그는 당시 한반도의 패권을 놓고 궁예와 이어 왕건과 자웅을 겨룬 당대의 영웅이었습니다. 견훤은 후백제를 이끄는 동안 신라 대야성을 함락하고 조물성에서 왕건의 고려군과 대결하며 전라도와 충청도 전역 그리고 경상도 서부를 장악했습니다. 이렇게 신라 고려와는 군사적으로 대결했지만 중국의 오월, 후당, 일본, 거란 등과는 외교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를 보면은 견훤은 변방의 일개 지방 정권에 만족하지 않고 옛 백제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위에 오른 지 27년이 되던 해는 견훤과 후백제의 역사에서 가장 특별한 때로 기억됩니다. 서기 927년, 견훤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신라 공격에 나섰습니다. 친고려 행보를 노골화한 경혜왕을 응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이번에는 신라의 외곽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수도 서라벌이 목표였습니다. 견훤군은 오늘날의 경북 문경에 해당하는 근품성 등 신라 북부의 성들을 순식간에 돌파하고 영천 일대인 고을부를 장악한 후 서라벌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때 경혜왕은 포석정에 있었습니다. 삼국사계는 경혜왕이 유흥을 즐기다 기습당했다고 묘사했지만 최근의 발굴과 연구에 의하면 왕이 국난 극복을 염원하는 제사를 지내다 당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경혜왕은 황급히 피신했다가 곧 붙잡혔습니다. 견훤은 경혜왕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하고 새 왕을 세웠습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입니다. 이 사건으로 견훤은 시들어가던 신라에 치명적 일격을 가했습니다.
견훤에게 수도를 함락당하고 왕까지 교체됐으니 신라는 사실상 국가로서 존속할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이런 참극이 벌어지던 때 왕건이 신라를 돕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후백제군과 고려군은 대구 팔공산 일대에서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고려의 대패. 왕건은 장수들과 병사들을 다 잃고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신순겸이 왕으로 변장해 적을 유인한 사이 왕건은 병졸의 옷을 입고 피신했다는 전승이 내려옵니다. 하지만 견훤의 절정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년 후 안동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왕건에게 크게 패하더니 그 5년 후 한순간에 몰락하고 맙니다. 이곳은 전북 김제에 있는 천년고찰 금산사입니다. 경내에 우뚝 서 있는 거대한 법당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국보로 지정된 미륵전입니다. 겉으로는 3층으로 보이지만 내부는 위아래가 뚫려 있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미륵전 안에는 거대한 미륵 3존불이 모셔져 있는데요. 가운데 미륵불은 높이가 11m에 달해 보는 이를 압도합니다. 견훤 얘기를 하다 갑자기 왜 사찰 이야기냐고요? 네, 이 미륵전이 견훤의 몰락을 상징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견훤은 왕에서 쫓겨나 미륵전에 유폐돼 있었습니다. 발단은 후계자 문제였습니다. 견훤은 여러 부인과 10명이 넘는 아들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장남은 신검이었습니다. 그런데 견훤은 후궁에게서 낳은 넷째 아들 금강을 더 사랑했습니다. 키도 크고 지혜로워서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암묵적 후계자이던 신검은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자 아버지에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신검은 동조하는 신하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금강을 제거하고 아버지를 폐위시켜 금산사에 유폐시켰습니다. 이때 견훤의 나이는 60대 후반, 후백제를 세워 왕위에 오른 지 35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견훤이 노쇠해지면서 점차 왕건에게 밀렸지만 여전히 후백제는 건재했고 개국시조 견훤의 위상도 독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일어난 반란은 한순간에 견훤의 운명도 나라의 운명도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난 왕 견훤. 그는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70이 다 된 노인이었지만 갇혀서 연명하기보다는 아들에게 복수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금산사 유폐 3개월 만에 탈출한 견훤은 필생의 라이벌 왕건에게 몸을 의탁했습니다. 왕건은 그에게 명예로운 칭호를 주며 예우했습니다. 오랜 적수 견훤이 망명해오고 이어 신라 경순왕이 나라를 스스로 바친 걸 보면은 왕건은 뛰어난 포용력과 정치 감각을 겸비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라가 고려 영토로 편입되고 견훤이 고려로 가면서 신검의 후백제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됩니다. 왕건은 이듬해 후백제 정벌에 나섰습니다. 고려군과 후백제군은 지금의 경북 구미 일대에서 격돌했습니다. 1~2천 전투입니다. 그런데 고려군 진영에 견훤이 등장하자 후백제 장수들이 크게 동요하고 변변한 저항도 못한 채 자멸하고 맙니다. 신검도 도주하다 결국 항복했습니다. 이때가 936년 9월, 900년 완산주에서 나라를 열어 36년간 한반도 서남부를 지배한 왕국 후백제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간 불화가 직접적 원인이 돼 허무하게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세운 나라를 무너뜨린 것은 견훤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고려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 후백제는 이미 뿌리를 잃었습니다. 견훤의 마지막 나날을 보느라면 창업 군주이기에 앞서
혈육에게 배신당한 분노를 끝내 견디지 못한 한 노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견훤은 후백제가 멸망한 그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피디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